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뉴스의 답은 단연 세월호 수중 수색 종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210일 만에 실종자 가족이 정부의 수색 종료에 동의하면서 이제 인양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 시간 전에는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살인죄 등으로 이렇게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선장이 희생된 승객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준석 선장이 희생된 승객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리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지요.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예로부터 왕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경희궁 자이가 그런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이적인 자이 프리미엄 경희궁 자이 문의 1800-8577 GS건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오늘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죠. 예.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여러 승무원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징역 36년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기치상 그리고 선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반면에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러니까 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장 박 씨는 살인죄 인정하고 징역 30년, 그리고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2등 항해사 김모 씨 등은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 등을 선고를 했습니다. 꽤 중형이 선고됐다는 반응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 법 감정에는 한참 모자란 선고다 이런 반응들이 댓글에 상당히 좀 많았고요. 또 재판부가 하늘나라에 있는 300여 명의 희생자에게 과연 떳떳할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 네. 또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면 더 형량이 낮아질 텐데 이게 과연 최선이었나 이제 이런 반응들도 함께 있었고요. 진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빠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구조 과정 등에서 있었던 허술함 이런 것들 지적하시는 분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오늘이죠. 의원총회를 네. 열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전에 여러 가지 혁신안들에 관해서 논의를 했는데 네.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9개 총 안이 이제 제시가 됐고요. 네. 체포동의안 개선이라든지 혹은 정치인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 의원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또 내년 의원 세비 동결, 또 겸직 금지 대상 확대 등등 9개 안을 내놨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이걸 거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 네. 의원총회 추인을 받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특히 반대가 심했던 게요.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 그리고 네. 세비 동결, 무노동 무임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우려를 많이 쏟아냈다고 하거든요. 방금 옳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옳은 얘기였는데 네. 의원들 시각에선 아니었는 모양입니다. 네티즌들 뭐라고 그럽니까? 예, 네티즌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예, 우린 왜 맨날 속으면서도 헛된 기대를 하는 걸까 이런 의견도 네. 있고요. 특권 내려놓기는 됐고 이 정해진 권리 이상만 쓸 수 없도록 해도 좀 좋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네.
특권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독도 문제나 좀 제대로 해결을 해달라. 이제 이런 의견까지 와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 이 차량에서 말이죠. 네. 이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 경찰이 이제 초동 대처 부실 논란이 이래서 좀 일고 있는 건데 어제 오후에 교통사고가 이제 크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경찰은 부상당한 운전자 2명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 3시간 뒤에 옮긴 지 3시간 뒤에 이 스타렉스 운전자로부터 사람이 더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듣고 나서 찾아가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둔 채로 한 명의 여성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었고요. 또 2012년 8월에도 보면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차량 수리 과정에서 견인업체 직원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견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티즌들 이거 가볍게 넘길 일이 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저분들 생명 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운전자가 의식이 제대로 없다면 차량 내 샅샅이 수색하는 거 이거 경찰 기본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뭐 뒷자리 같은데 아이가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고 결국 이제 사망하는 이런 일들도 좀 있어서 그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 붙이기 운동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좀 차량 내에서 있을 수 있는 피해 최소한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송금이 가능한 네. 모바일 지갑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모바일 지갑이 출시됐다고 하는데 이거 본사의 문제는 없답니까? 어떻게? 예,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 그 다음 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이 이 시중은행과 손잡고 선보인 그 모바일 지갑, 이 뱅크월렛 카카오 이거는 계좌번호가 서로 없어도 카카오톡 친구끼리 모바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거든요. 하루 최대 10만 원 송금할 수가 있고요. 50만 원까지는 충전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하루 최대 송금액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또 시작을 할 때 굉장히 그 여러 단계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뭐 이런 그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업체 측은 밝히고 있는데 워낙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네. 역시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매번 사고 터질 때마다 불안불안한데 이제 걱정거리 하나 더 늘은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단계 비밀번호 설정을 해야 되는 거면 뭐가 더 편해진 건지 그동안 인터넷 뱅킹 한 거랑 뭐가 달라진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반응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수능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수능식이라고 있습니다. 네. 수능식이라는 이 손목시계가 팔리고 있다는데 네. 이거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시계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네, 이 수능 시계가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이제 손목 등에 이제 차고 보는 그런 시계인데요. 네. 대체로 그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이 좀 있는 시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꼭 필요한 그러니까 현재 시각과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이 기능만 있어야 이게 수능 시험장이 가져갈 수 있는 전자 시계인데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시계들 예를 들면 뭐 날짜라든지 뭐 스톱워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시계들이 같이 팔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능 시계로 둔갑을 해서 어허. 팔리고 있다는 건데 네. 이거는 수능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자칫 이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큰 피해도 예상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시험 전에 다 반납을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때문에 괜히 그 소비자들의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괜한 돈 낭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최고다 이런 네. 의견도 있고요. 아니 교실마다 시계가 있고 남은 네. 시간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왜 굳이 이런 시계를 사서 차고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글쎄요. 네.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수능 시계 합격 떡이며 포크 거울 챙긴다 이런 네. 의견까지 좀 있는데 네. 뭐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수능 시계 사실 때도 좀 조심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한강 3차 푸르지오 1510세대 대단지 한강 3차 푸르지오
김포도시철도 예정으로 더 빠르게 전세대 59제곱미터 한강 신도시 3차 푸르지오 11월 오픈 예정 1577-8942 대우건설. 네, 오늘 뉴스 중에 이준석 선장이 희생된 승객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재판부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2323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똑같은 30년형이라 하더라도 죄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를 정형하지 않는다면 이준석 선장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5583번님께서는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선언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으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제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준석 선장이 희생된 승객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받았는데 이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4797번님께서는 형량 발표가 나오고 외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세계적 관심사를 받았고 반향이 컸던 사건인 만큼 상징적인 형량을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죠. 이 시간 교통 상황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저녁 퇴근길입니다. 주요 도심의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중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가양대교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후 영동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청담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홍지램프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여파 때문에 홍지문 터널부터 연희 램프까지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반대편 성산 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쪽 교통량이 많습니다.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목동교부 신정교로 지나 금천교까지 시속 3-40km 안팎입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도 지금 근천교부터 목동교 쪽으로는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 이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광복
광폭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아베 총리와도 회담은 아니지만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일 외교 스탠스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외교통상비서관을 지내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외교통인 심윤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취임 후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시간은 한 20분 정도 됐다고 해요. 네.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당초부터 예정이 됐던 그렇죠. 회담인가요? 네. 원래 실질적인 약식 회담을 개최하자 네. 하는 데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시간 조정이 안 돼서 예. 발표를 이제 빨리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좀 늦게 도착해서 오늘 오전 10시가 넘어서 도착했다니까요. 네. 그리고 에이펙 일정 소화하고 또 그다음에 중국 국빈 방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아주 유익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전했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는 안 했죠? 아직 발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그래서 크게 상식선에서 벗어나진 않았을 걸로 봐요. 네. 우선 한미 간의 여러 현안들이 많이 지금 해결되는 그러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전자권 전환을 다시 시기를 연기한 문제라든지 서로 평가를 했겠죠. 네. 그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 협력 협정 개정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잘 마무리하자 하는 얘기도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주로 제 생각에는 이건 전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예. 그 전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핵 문제와 관련한 토의 내용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미국이 북핵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네. 대북 노선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 미국인 2명 석방 예. 교섭하러 간 것 때문에 그러시죠? 예. 제 생각엔 미국이 예. 그런 대북 어떤 노선을 바꾼다던가 하는 그런 기미는 아직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억류 미국인 두 사람을 이제 네. 석방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지난번에 북한 인권 보고서, COI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예. 최근에 유엔 총회 결의를 앞두고 있고 예. 또 안보리에서도 결의문이 나오고 그 내용에 보면은 북한의 최고 최고 지도자를 ICC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간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좀 국제 여론에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 측면이 더 많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북미 간의 어떤 관계의 변화라든지 네. 미국의 대북 노선의 변화라든지 하는 차원은 좀 과도한 네. 그러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미 간의 대화의 조짐이 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관측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대화라든지 접촉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이 여태까지 취한 자세라든지 한미 관계를 볼 때 네. 적어도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먼저 나가지 북미 관계가 그거보다 앞서 나가진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대미 외교의 또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희우 여사가 곧 방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선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남북 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냐 아닐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렇게 보십니까? 이 여사님
장관께서 방북하시면 전반적으로 예. 남북 관계에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현재 이 여사님이 아직 방북 승인을 받으신 건 아니고요. 예. 방북을 위해서 접촉. 대북 협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 북한 주민을 접촉하겠다는 신고를 해서 예. 그것이 수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제 초청장이 오거나 네. 방북 계획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방북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 방북하실지에 대한 그 시기라든지 네. 구체적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 접촉보다 미국이 먼저 북한하고 밀접한 접촉을 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하시는군요. 한미 간에 예. 그런 북한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아하. 사전, 네. 사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APEC 기간 중에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네. 미국이 어떤 입장일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예. 중국과도 지금은 이제 경쟁과 협력 중에서 이제 협력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한중 관계가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네. 좀 불만을 갖고 있다든지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전혀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중국하고 너무 친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과 인접하면서도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미국과는 군사동맹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위치를 살려서 네.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외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한국 외교가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네. 이런 외교를 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거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쉽지 않죠. 한쪽하고 좀 친해지면 한쪽이 싫어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창의적인 외교가 필요하고요. 예. 그러한 인식을 미국과 중국에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한미 관계도 도움이 되고 결국 미중 관계가 가까워지는데도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네. 우리가 두 나라와 다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야 미중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계속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도 미국이 좀 섭섭해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일부 인사가 그럴지 모르지만 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또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옆자리에 아베 네. 총리가 앉아서 네.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네, 네. 청와대 간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한일 관계에 좀 진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 진전이 있을 거라고 말하기는 조금 빠르고 좀 빠른 것 같고요. 어쨌든 만찬 시간이 한 2시간 계속됐다니까요. 예. 뭐 통역을 넣어서 얘기를 해도 통역이 이제 이중 통역입니다. 일본말, 영어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더 소요가 됐겠죠. 네. 근데 어쨌든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피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의 진전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런 네.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고요.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께서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의 반응은 어땠을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아베 총리도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아베 총리 또 하여튼 과거사 인식 중요하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항상.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가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 네.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 네. 그리고 과거 역사와 관련한 인식은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원칙적인 문제에서 특별히 논쟁이 오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합의점을 찾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국 국장급 협의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렇게 양국 정상이 국장급 협의에서 해결을 독려하겠다 하는 것은 네. 그 국장급 협의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있다. 앞으로 그 협의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뭐 빠르면 어떤 그 합의 도출을 위해서 네.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키 섬에 다케시마 홍보관 건립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네. 또 어제는 또 가수 이승철 씨 네. 일본 공항에 4시간씩이나 붙어놨다가 입국을 안 시키고 말이죠. 네. 이래도 됩니까? 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참 이분이?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저희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그런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좀 치졸한 네. 대응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건 양보는 안 하는 겁니다. 예. 양보를 기대하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응이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계속 자기네들의 그 국익 추구를 위해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해 가겠죠. 네. 뭐 한일 관계가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면은 이런 데 대한 논쟁도 좀 상당히 약화되리라고 봅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어려우니까 네. 서로 이런 데 대해서 좀 막말하고 좀 상대방이 불쾌한 행동을 취하는 그러한 그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우리 독도를 절대로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빌미도 주어서는 안 되고요. 네. 정말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말씀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당보수혁신위원회에서 그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죠. 네. 그 오늘 통과가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거부하신 건가요? 뭐 애초부터 통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설명만 들으셨어요? 설명 듣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내놓으신 또 분도 있고. 의원들이 계시고 네. 저는 이제부터 우리 당내 토의가 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토의가 시작된 것이고 뭐 꼭 거부했다 이렇게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오전에 210일 만이죠.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단의 뜻을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도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부의 수색 중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간절한 요청도 있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수색을 포기하지 않겠다던 실종자 가족이 수색 중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현장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신 88 수중의 정호원 부사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정말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예. 예, 오늘 또 실종자 가족들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렸더군요. 예.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수색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가족분들도 찬성을 하신 겁니까? 예, 먼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그 가족분들에게 일단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저 작업 환경 여건상 너무 위험도가 큰 그런 관계로 가족분들께서 협의를 거쳐서 네. 정부에다가 이렇게 수색 중단에 대한 결정을 통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색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뭐 많이 부식이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먼저 현재 겨울이 다가오면서 작업 일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네. 그보다 더 어려운 사항이 위험성, 즉 선체 내부 탐색을 저희 잠수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에 있는 선체 구조물, 예를 들어 선체 내장재, 그다음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변기라든지 부착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부식되어 버려서 떨어지고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작업하는 잠수사가 붕괴되는 그런 공간에 갇히게 되면
못 나오는 극단의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겨울이 돼서 더 어려운 점도 있겠죠? 일단 겨울이 되면서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바람에 의한 파고가 높아지면 작업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일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로서 다 철수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 잠수 인력은 먼저 철수를 오후에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철수하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선박 같은 경우는 바지선들이 그 원 선적항인 부산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 기상 상태가 지금 많이 또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근처 인근 섬으로 피항을 간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체 인양 문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선체 인양의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는 현재 그 순환구호 명령을 받고 실종자 수색 작업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 그 아직 인양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거기서 참여하시게 되거나 이런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직 모르시고요. 네,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작업에 대한 그런 정부에서 발표가 있다면 그때 그런 내용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인양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참여 여부도 전혀 생각해 보신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재까지는 아직 생각했는데. 그 잠수부들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 건강도 많이 악화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수 작업을 하고 나서 표면 감압이라는 즉 챔버라는 감압 장비를 이용하여 항상 감압을 하고 자격 있는 관리하시는 그런 인력이 항상 확인하고 점검을 합니다. 현재 금일 철수일까지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잠수사가 아직 보이지 않으나 향후 그런 잠수사가 발견이 된다면 저희 자체 감압 챔버로 관리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실종자 가족분들은 선체를 인양해서라도 그때 또 발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전례를 보면 외국의 전례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 업체도 2년 전입니다. 인천 해역에 폭발해서 침몰한 선박이 있었습니다. 인양하고 나서 두 분이 희생자가 발견이 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시군요. 그러면 어떤 인양 작업도 정말 신중하게 잘하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동안에 너무 수색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유족들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에게도 그렇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저도 일반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아직 찾지 못했고 아직도 진도에 계시는 그 9분 실종자분들의 가족분들을 절대 잊지 않고 마음속에 되새기며 항상 위로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88 수중 개발의 정호원 부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아파트는 평택의 비전을 품었는가? 삼성 반도체가 선택한 평택의 개발 비전. KTX 신평택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빨라지는 미래 가치. 평택 비전 프루지오. 선점하십시오. 평택의 프리미엄. 11월 오픈 1670-7087 대우건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 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네. 오늘 뉴스 중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희생된 승객에 대한 살인죄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부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렸었죠. 4228번님께서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7294번님께서는요. 감정적으로 법을 집행하여서는 안 되기에 일부는 이해하지만 배를 이탈하고 승객 구조로 소리한 죄는 살인 공모와 동일하지 않을까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원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리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